간절히 원하면 결국 이루어진다. 모두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 아닌가요? 시크릿이나 여러 책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개념을 모르면 내가 원해왔던 일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룰 거야. 라고 매일 되뇌이지만 현실의 내 생각과 행동은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가난한 행동과 생각을 배워왔고 실제로 무의식 어딘가에 나는 가난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물학 연구를 한 브루스 립튼 박사는 허니문 이펙트라는 책에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95%는 의식이 아닌 잠재의식에서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2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잠재의식이 중요한 이유와 나쁘게 프로그래밍 된 잠재의식을 삭제하고 좋은 잠재의식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알고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중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95% 이상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세팅된 잠재의식에 의해 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는 행동의 대부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배워온 그 행동 양식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도 이미 가난한 부모 밑에서 가난한 행동과 생각을 배워왔다면 그 가난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의 경우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계약직이어서 IMF 때 언제 회사에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무조건 정규직 직원이 되어라. 안정적으로 회사 월급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와 같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바래왔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램은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의 생각과 신념 그리고 행동까지 굉장히 안전지향적이게 프로그램이 되어 왔습니다. 이 생각과 신념이 무서운 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니 실제로 그 생각 그대로 실제 제가 되어갔습니다. 어릴 때 저에게 주입된 그 생각이 잠재의식 깊이 박혀서 그 생각이 현실의 저를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 쌓인 잠재의식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어떤 생각과 신념이 현재의 여러분들을 창조한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만큼 잠재의식대로 행동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사업가의 생각과 신념을 물려받아 사업가가 될 확률이 크고 공무원의 집안에서 자란 사람은 안정적인 공무원의 생각과 신념을 물려받아서 공무원이나 회사원 같은 봉급 생활자가 될 확률이 큽니다. 브루스 윌튼 박사는 책에서 이러한 말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마음에 그릴 때 항상 조심하라고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원한 걸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95%를 차지하는 잠재의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부자가 되는 생각을 잠재의식에서도 갖는다면 그렇게 된다면 부자가 되지 않는 게 더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 물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을 바꾸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잠재의식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 채널이 경제적 자유를 다루는 채널이므로 부자가 되기 위해 방해가 되는 생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나태함, 게으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도전하지 않음, 현실의 안주함, 남 탓함, 귀찮음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해야 하고 돈을 나쁜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도전도 해야 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실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며 주식창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본인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 도전을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했는데요. 20대 초반 지금까지 너무 평범하게 살아왔음을 인지하고 저는 혼자서 외국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발달하지도 않았던 때인데 저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이 바탕이 되어 지금 투자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해선 나의 단점 혹은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 성과부터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잠재의식을 바꾸기 위한 2번째 방법은 마음챙김과 습관입니다. 브루스 립튼 박사는 마음챙김과 습관을 통해서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마음챙김이란 매 순간 내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행동과 결정이 잠재의식에 의해서 결정되려고 할 때 마음 챙김을 해서 의식적으로 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직장 동료가 퇴사 후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그 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사업은 위험한 거라 성공을 해도 금방 잃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사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잠재의식에는 도전하려는 마음이 없고 귀찮아하는 마음이 가득하겠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귀찮아하고 도전적이지 않은 잠재의식이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관찰하면서 그 생각이 부정적인 것일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고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의식적인 창조가 가능해지고 실제로 잠재의식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을 바꾸는 세 번째 방법은 체면입니다. 우리의 뇌파는 유아기일 때 저주파인 델타파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때의 뇌는 모든 것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지금의 어린이 된 우리는 이미 세상을 보는 시각과 생각이 굳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일 때는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 그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아기일 때 뇌파와 같은 저주파가 어른인 우리의 뇌에서도 흐릅니다. 바로 잠을 자면서 의식이 없어졌을 때인데요. 이때는 모든 생각을 어린아이의 뇌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브루스 리튼 박사는 잠재의식을 프로그램 가능한 체면 상태가 하루에 2번 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잠이 들 때와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이런 자연적 체면 상태를 이용하면 잠재의식의 부정적인 신념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체면에 걸려서 꼴초였던 아저씨가 담배를 끊었다는 이야기도 TV에서 심심찮게 봐왔습니다. 이 또한 체면을 이용해 잠재의식을 바꾸는 방법이 활용된 건데요. 체면의 경우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명상을 해도 뇌에는 저주파가 흘러서 체면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명상 또한 굉장히 숙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잠자기 전 명상을 통해서 모든 잡념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잠들기 전 저주파가 흐르는 상태에서 의식이 잠재의식이 되겠죠. 오늘 내용은 뭔가 조금 심오한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우리의 잘못된 잠재의식을 인식하고 이를 바꿔놓으면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브루스 리튼 박사의 허니문 이펙트를 한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여러가지 책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돈이 무조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주위만 둘러봐도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만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기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이지만 하기 어려운 3가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미리 말해두지만 로또 당첨을 바라거나 주식 종목 추천을 바라는 사람은 지금 나가주세요. 정말 독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마음먹은 사람만 영상 봐주시고 만약 끝까지 보신다면 정말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은 분일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산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산에 자동차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자동차의 경우 시간이 지나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사는 순간 중고가 되어 가치는 확 낮아지고 해가 갈수록 더 낮아집니다. 거기에다 보험료와 유지비, 세금까지 들어가면 나의 자산을 뺏어가기까지 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동차를 사는 시기는 최대한 뒤로 미루세요. 특히 20, 30대 분들은 처음 취업을 하고 차를 가장 사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독하게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 위기를 잘 넘겨야 합니다. 중형차 한 대를 살 돈으로 저는 실제로 지방의 아파트 분양권을 샀고 갭투자로 아파트 한 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정 사야겠다면 중고로 경차에서 준준형 정도 사서 타고 다니세요. 젊을 때 차를 타고 여러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다고는 못하겠네요. 이와 반대로 해가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있겠죠. 부동산과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물품은 중고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진짜 자산인 부동산과 주식은 남의 손을 탄 중고라도 가격이 오릅니다. 우리는 가격이 떨어지는 자산을 취득할 게 아니라 가격이 오를 만한 자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주식은 잘 알지 못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 이전 영상들 보시면 오를 만한 부동산을 사는 방법을 아실 수 있으니 구독 눌러주시고 이전 영상 꼭 봐주세요. 독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퇴근 후 취침하기 전까지 남는 시간에 뭘 하시나요? 누워서 넷플릭스나 TV,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진 않나요? 꼰대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만약 계속 이렇게 사시면 부자가 못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의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시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1년에 3천만 원을 모은다고 해도 10년이면 3억, 30년이면 10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에 남는 시간에 부자가 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공부에는 투자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능력을 높이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부 없는 투자는 오히려 내 돈을 빼앗아갑니다. 저도 주식과 부동산 공부를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몰랐던 시기가 있었고 고수인 누군가가 그냥 찍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한번 성공한다고 해도 남은 인생 몇십 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가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면 결국 그 끝은 좋지 않을 겁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 공부는 필수이고 가장 빠르고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 시간에 내가 투자한 자산 또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므로 나의 시간과 노력 또한 세이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투자가 싫다고 한다면 나만의 능력을 길러도 됩니다. 이 능력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상품을 판매해 볼 수도 있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와 같은 SNS로 유명해져서 여러 기회를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무인 창업을 공부해서 나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자가 되는 공부에 투자하세요. 아, 공부는 학교 때까지만 하면 됐지 무슨 공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투자를 해서 돈을 잃을 확률이 높고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회사 월급 말고도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무언가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 같습니다. 독하게 부자가 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절약입니다. 최근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절약의 중요성이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약하는 습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월급이 많다고 해서 혹은 내가 소유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소비 습관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올라간 소비량은 다시 원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월급이 많아도 소비도 많으면 실제로 내 통장에 쌓이는 금액은 그대로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시드머니를 모아야 하며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는 지출이 통제가 되어야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지출하다가 100만 원으로 지출을 줄이면 모이는 금액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으는 속도는 2배로 증가를 하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속도도 2배로 빨라집니다. 또 누군가는 아파트 가격이 4억에 올랐는데 시계 1000만 원짜리도 못 사냐, 명품 가방 하나 못 사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내 아파트 가격만 오른 건 아닙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뜻이고 인플레이션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아파트 가격이 2억이 떨어지면 시계와 명품 가방은 반납하실 건가요? 일시적으로 오른 자산을 갖고 소비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내가 첫 번째에 말했던 오를 만한 자산에 다시 재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 독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실거주하는 집은 최대한 저렴한 곳에 월세에서 살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내 자가에서 실거주를 하거나 전세를 산다면 목돈이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묶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투자금이 묶인다는 것이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저렴한 월세에 살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나의 목돈도 적게 묶일 뿐더러 지출도 적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약을 해야 합니다. 이 절약은 내 시드머니가 모이는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고 또 다른 돈을 벌어다 줄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정말 독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 번째, 가치가 오를 만한 자산을 사야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내가 부자가 되는 공부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절약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현재는 점점 경제적 자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시작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었으며 이제는 상가 3개의 주인이 되어 매달 월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수저라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3년 만에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그럼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하고 부자들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그 특징들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알게 된 부자들의 특징 3가지를 말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길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막상 책상에 앉아서 책을 1시간이라도 읽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디폴트가 힘듦입니다. 부를 얻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난과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단순히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퇴근하고 피곤한데 누워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일을 열심히 했으니 취미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약속을 잡습니다. 여기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누워서 재테크 유튜브를 보거나 경제 뉴스를 조금씩 보면서 그래도 오늘 공부를 했다고 위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힘들고 고생을 해야 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퇴근 후 임장을 가고 다녀와서 새벽까지 임장에 대한 정리를 한다거나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면 퇴근 후 주문 처리를 하고 다음 상품을 새벽까지 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한다고 부자가 되었으면 대부분이 부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입하고 그만큼 힘들게 해서 성과가 나는 만큼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가 아닌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의 시간과 수고를 갈아 넣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되고 몰입해서 힘들게 해야 된다는 것을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정말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투자나 나의 몸값을 올려줄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 남의 밑에서 일하기 위한 공부는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정작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는 소홀히 하는 건가요? 무언가를 달성하고 성취하는 일은 항상 힘든 법입니다.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힘들고 고난스러울 것을 인정하고 투자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그 일에 매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1, 2년 내에 아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루에 수십 번씩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물론 말로는 내뱉지 않아도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남 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회사에서 고가를 잘 받지 못했을 때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야? 라고 팀장 탓을 해본 적이 없나요? 나는 회사 일이 많고 바빠서 재테크 공부할 시간이 없어 라고 내가 처한 상황 탓을 해본 적이 없나요? 이번 정부에서 집값을 너무 올려버렸어 라고 사회 탓을 한 적은 없나요? 남 탓은 정말 필요가 없고 안 좋은 행동입니다. 남 탓을 한다는 것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는 거고 그 핑계와 합리화는 나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사실 남 탓을 하면 나는 편하고 위안이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 잘못으로 가져가면서 나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남 탓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손해입니다. 당장에 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평생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남 탓이 아닌 모든 걸 내 탓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아까 말했던 예시를 들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고과를 낮게 받았을 때는 남 탓하기보다는 나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건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평가를 낮게 받아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낮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 탓으로 가져가지 않고 내 탓으로 가져오면 분명 문제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음 해에 평가를 잘 받는 게 이득 아닌가요? 다음 예시로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재테크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환경 탓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시간이 없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느라 시간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로 출퇴근하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 동안 30분이라도 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듣거나 심지어 유튜브로 재테크 관련 영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간도 없다면 주말에 공부하면 되고요. 만약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육아를 한다면 잠을 줄이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에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길은 디폴트가 힘든 일이니까요. 본인의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 탓이나 남 욕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시겠지만 대화의 50% 이상은 상사 욕을 하거나 누구를 평가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남 탓, 남 욕을 하면 그 상황은 내가 우월한 것 같은 착각에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사고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남 탓을 함으로써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저도 남 탓, 남 욕을 합니다.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저도 상사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하고 있냐, 의식하고 있지 않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남 탓, 환경 탓, 사회 탓을 하기보다는 나의 잘못으로 가져올 때 우리는 주체적이고 발전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남 탓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주체적이고 발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은 이를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말하기 전에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긍정적으로 보고 해결하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몸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 될 일도 안 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영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현재의 나를 창조해 나갑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될 일도 안 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하늘을 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비행기를 만들었고 달에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폴로가 달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절대 날지 못할 거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다면 그 생각은 현실의 나를 창조해서 우리는 영영 비행기를 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성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우리에게 부정적인 일이 생겼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다라는 말을 되뇌이세요. 성공으로 가는 길에 고난과 실패는 당연히 따라옵니다. 조금 힘들고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부정적인 생각에 잠기지 마세요. 만약 너무 힘들고 계속 실패를 한다면 이건 성공으로 가는 길에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 성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오래 유지되지 못할 확률이 높고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혹시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부정적인 사람은 피하려고 하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부정적으로 힘들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대비할지 현실적으로 해결에 대해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나의 성장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고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부자가 된 사람들은 힘든 것이 디폴트이고 남 탓을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세 가지 특징 중 몇 가지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시고 만약 내가 갖지 못한 특징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고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 같은 월급을 받는데도 풍요롭게 사는 직장인이 있고 돈에 쪼들리면서 사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자 직장인의 생활 패턴과 마인드를 익히려고 했고 가난한 직장인이 걸어왔던 길을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도 이제는 부자 직장인에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발견했던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의 차이점 첫 번째는 돈과 자산에 대한 인식입니다. 부자 직장인은 돈, 자산,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경제 상황에도 관심이 많고 투자하는 것을 즐기는 경향이 있죠. 반면 가난한 직장인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돈을 밝히는 건 탐욕스러운 거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 투기꾼으로 생각합니다. 돈에 대해 관심이 있고 항상 공부하려는 사람들과 돈을 업신여기고 나쁜 것으로 터부시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같은 월급을 받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돈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경우 투자해놓은 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있을 것이고 돈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경우 저축해놓은 돈은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난한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만 많으면 뭐하냐? 이 세상에 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부자들은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을 거다. 이렇게 돈이나 부자에 대해서 나쁘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돈이 많아 본 적도 없고 진짜 부자를 알고 지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단지 현재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황을 합리화하려는 정신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반면 부자 직장인들은 솔직합니다. 주식, 부동산,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생기가 있고 본인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인 거죠. 이렇게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 사이에는 돈에 대한 관점과 인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의 차이점 두 번째는 소비입니다. 부자 직장인은 내 돈을 자산과 배움에 소비하고 가난한 직장인은 내 돈을 소모품이나 즐거움에 소비합니다. 부자 직장인은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을 삽니다. 그 자산에는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주식이 있겠죠. 또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배움에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사는 것은 물론 강의도 들어가며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투자에 대한 배움뿐만 아니라 나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배움에도 내 돈을 기꺼이 투자하는데요. 회사에서 연봉을 높이는 능력에 투자를 한다거나 회사 외적으로 추가로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기르는 배움에 투자를 합니다. 반면 가난한 직장인은 소모품에 소비를 합니다. 대표적인 소모품으로는 자동차, 명품, 골프 장비 등이 있겠죠. 요즘은 명품 가방은 오히려 더 비싸게도 판다는데 이런 건 논외로 하고 이러한 소모품은 결국 가치가 하락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이 사면 살수록 내가 부자 되는 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런 습관을 들이면 돈을 계속 모을 수 없게 되겠죠. 내가 갖고 싶어 했던 걸 살 때는 만족감이 들지만 그 만족감도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자극을 찾아서 다른 소모품을 사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한 가난한 직장인은 주로 즐거움에 소비를 하는데요. 즐거움은 여행이나 취미생활, 술자리 등이 있겠죠. 이렇게 즐거움에 소비를 하면 그 당시는 즐겁겠지만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는 그 시간에 다른 누군가는 투자 공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내가 여행을 가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쓰는 돈을 또 다른 누군가는 투자를 위한 시드머니에 보태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1년, 2년, 5년이 지속되고 그 둘의 차이는 좁힐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거고 누군가는 부자 직장인, 누군가는 가난한 직장인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겠죠. 물론 지금 젊음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젊음을 즐기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느낀다면 저도 할 말은 없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5년 즐기는 사람과 지금 5년 아끼고 절약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향후 50년을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5년을 희생해서 앞으로 50년을 풍요롭게 살기로 결심을 했고 이는 개개인의 가치관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의 차이점 세 번째는 리스크 감수입니다. 부자 직장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직장인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실행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풍요롭게 사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를 통해서 부를 쌓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죠. 부자 직장인은 내 돈을 잃을 확률보다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에 지속적으로 베팅을 해나가면서 자산을 쌓아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유료 강의도 들어가면서 노력을 하겠죠. 반면 가난한 직장인은 이러한 리스크에 노출되기를 극도로 싫어합니다. 투자는 투기라는 마인드도 기본적으로 박혀 있고 마치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잃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도 강한데요. 투자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회보다는 리스크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쳐서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고 다닙니다. 저기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지금 아파트 값은 말이 안 된다. 부동산 가격은 곧 폭락할 거야. 주로 폭락론자들이 많으며 안 되는 이유만 찾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못하게 말리겠죠. 본인이 진짜로 폭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챙겨준다는 마음도 있겠고 다른 사람이 투자를 해서 나보다 더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한 심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직장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려고 하지 않으며 지금 받는 월급에만 만족을 하고 살아가려 합니다.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며 회사 월급만이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부자 직장인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나가고 가난한 직장인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축해둔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점점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부자 직장인이 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하단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의 차이점으로는 첫 번째로 돈에 대한 인식, 두 번째로 소비에 대한 차이, 세 번째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부자 직장인을 따라간다면 10년 뒤에는 분명 풍요롭게 사는 직장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자 직장인과 가난한 직장인 중 어느 유형에 더 가깝나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부자 직장인에 더욱 가까울 것 같은데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추가 의견도 받아보고 싶네요. 지난 5년간 자산의 가치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돈도 계속 찍어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현금의 가치 또한 낮아지게 되었죠. 현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우리는 눈앞에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마트를 가거나 식장에 가면 예전 가격보다 확실히 비싸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순자산 10억이라면 부자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10억이면 서울 중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 부자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300만원 받는 20대, 30대 젊은 분들은 더욱 좌절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언제까지나 호황일 수 없고 자산의 가격이 언제나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계속 지속되며 경기가 침체될지 아니면 지금은 조정작이고 다시 오를지는 맞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격이 꺾인 만큼 그 추세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예전보다 확실히 관심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시장을 떠나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이 부동산이나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확신하며 지금 이 시기에 공부를 꾸준히 한다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시기가 부동산 공부를 하기 좋은 시기인 이유와 앞으로 뭘 해야 할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기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 상황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집값,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제 상황 침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죠. 실제로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들은 10에서 20%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벼락거지, 영끌 매수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만큼 너도 나도 자산시장에 뛰어드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화랑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고 할 때는 그 자산을 사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어중간한 물건을 사게 된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부가 안 되어서 실력도 안 갖춰졌는데 이미 많이 오른 고점에 안 좋은 부동산을 살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닌 좋지 않을 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공부를 해서 더 낮아진 가격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바닥에 사지는 못할지라도 고점에 사는 건 피할 수 있으며 괜찮은 부동산을 샀다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 침체기, 하락기에는 관심을 끄게 되고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거겠죠. 실제로 사람의 심리상 가격이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지고 주위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조급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무섭고 나도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손실 회피 성향이 발동됩니다. 이러한 심리를 역이용해야 부자가 될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자산시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보자면 첫 번째로 부동산에 대한 실력을 키우고 두 번째로 시장에 항상 관심을 갖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먼저 부동산 실력을 키우는 관점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너무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사도 된다. 미분양 수치가 줄어들면 사도 된다. 와 같은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부동산 공부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전세가가 오르면 저평가가 되었다고 보는 건지, 미분양 수치가 줄어들면 어떤 원리로 아파트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그 데이터 수치 속에 함정은 없는지 그 원리에 대해 전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을 모른다면 나의 확실한 기준 없이 어떤 유튜버가 그랬대 라고 하면서 단순히 오르거나 내리거나의 확률에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제 유튜브도 좋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유튜브를 여러 개 구독해서 꾸준히 보세요. 처음부터 책을 읽으려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 유튜브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으면 이제 실제로 내가 살 것처럼 매물과 시세를 조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네이버 부동산을 껴놓고 매물을 검색하면 재미가 없겠지만 내가 살 거라는 생각으로 검색을 하면 더욱 흥미가 생기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동산은 적절한 가격선에서 실제로 매수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매수해서 얻는 경험과 인사이트는 매물 검색 100번 하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부동산 침체기에는 나의 실력을 늘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산 시장의 기회를 살피면서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요. 충분한 공부가 되어 있고 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고 기회를 엿본다면 분명히 저렴하고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뉴스나 신문 기사에는 하우스 푸어니, 경제 위기라니, 깡통 전세라니 하는 공포를 자극하는 기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봐 내가 뭐랬어 떨어진다고 했지 라고 하면서 더욱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분명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죠. 공부도 충분히 하고 자산시장을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도 이러한 상황에 투자를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러한 공포를 이기고 투자를 했을 때 탄생합니다. 투자하기 쉬운 상황이 기회이면 다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도 부동산 자산을 가진 입장이지만 지금 부동산이 침체기이고 하락한다고 해서 우울하거나 걱정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싸게 사기도 했고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작년에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 시점에서 더욱 부를 쌓기 위해 저도 시장을 계속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점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다고 떠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계속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맞출 수 없고 하락장이 이어진다면 몇 년이나 이어질지도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관심을 끈다면 기회 또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를 추천하며 경제적 자유로 가는 추가 자료는 설명란에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이 만약 이 세 가지를 겪게 된다면 분명 빠른 시간 내에 부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흰둥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 이야기가 아닌 경제적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자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또한 3년 전까지는 부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전혀 부자가 아니었고 그저 막연하게 되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기준에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리고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누구나 인정하는 부자는 아니지만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는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전 어떤 현상을 겪었을까요? 지금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면 분명 머지않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반대로 말하면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부자가 되기 전 겪는 첫 번째 현상은 흡수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해봤을 때 지금 이대로 산다면 부자가 될 수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자인데 노동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자가 되기 힘들다면 분명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요. 그 다른 방법에는 투자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와 사업을 잘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투자로 성공한 방법, 사업으로 성공한 방법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배우고 따라하기 위해서는 흡수를 잘 해야 해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청님의 베스트셀러인 역행자를 보면 이를 자의식 과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을 공부했다고 해볼게요. 그 사람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부자가 못 된다는 걸 알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20년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직장에 다닐 겁니다. 심지어 직장을 나가서 투자와 사업으로 성공했다는 동료의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은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부모님이 잘 살아서 도움을 받았거나 운이 좋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나의 자의식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해버리면 10년간의 학창시절과 10년간의 직장생활을 부정해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성공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도 흡수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합리화와 핑계를 대면서 발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면 부자가 될 사람들은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뇌를 가졌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릴 때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전부 흡수하고 믿어버리잖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도 모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유튜브든 무인 사업이든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게 첫 걸음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안 돼, 유튜브는 지금 레드오션이라서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지식을 흡수해야 합니다. 그 지식은 책을 통해서도 되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경험한 걸 일단 믿어보세요. 그도 못 믿겠다면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걸 믿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흡수한다면 분명 부자가 될 초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겪는 두 번째 현상은 실천하기입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지식을 흡수하기만 해서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했다면 실천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떤 걸 처음 시작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내죠.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저는 블로그가 마케팅의 기초라는 걸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 맛집을 간다거나 어떤 물품을 살 때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블로그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생각만 하고 실천은 전혀 하지 않았었죠.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내 글을 누가 좋아할까? 괜히 악플 달리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부동산을 알려줄 실력이 안 되는데 무슨 블로그야, 그냥 누워서 영화나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만들었고 이 생각은 제가 시작도 못하게 했죠. 그때 이런 생각들과 타협하고 저 스스로 합리화를 했다면 지금의 흰둥이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일단 해보기를 통해서 지금 2년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 실천하기가 어렵지 일단 한번 해보면 더 추진력을 얻습니다. 글 한 개를 작성하면 스스로 뿌듯함이 들고 조회수가 1회, 2회, 10회, 100회 올라갈수록 성취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후 추가도 들어오고 애드포스트로 조회수 수익도 들어오면서 재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하면서 유튜브도 하게 되고 현재 다양한 기회도 얻고 있는데요. 생각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했던 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책을 보면 공통적으로 느꼈던 게 실천입니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보더라도 지식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지에 초점을 맞추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흡수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부자들의 공통점이 아침 명상을 한다라거나 일주일에 2번 운동을 한다거나 주변 정리를 잘 해놓는다거나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흡수하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형을 시키거나 잘 맞는 부분은 계속하고 맞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일들은 돈이 들거나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이 했다는 건데 굳이 따라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일단 해보기입니다. 마치 내가 생각은 없고 그냥 어떤 동작 버튼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처럼요. 생각하면서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합리화를 하기 전에 일단 먼저 하는 거죠. 생각은 실천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보고 나서 발생하는 일들은 내가 미리 걱정했던 그 일들이 아닐 거고요. 실천을 하면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 겪는 세 번째 현상은 꾸준함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고 실천까지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인 꾸준함이 없으면 어떤 일이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5명은 흡수를 못하고 남은 5명 중 3명은 실천을 못하고 남은 2명 중 1명은 꾸준히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략 10명 중 1명만 흡수, 실천, 꾸준함 3가지를 해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말한 흡수, 실천, 꾸준함은 정말 귀가 닳도록 들어본 식상한 말들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식상하고 누구나 아는 걸 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3가지만 하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니 인생이 참 쉽지 않나요? 저는 다행히도 이 꾸준함 하나만은 기존에도 갖추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은 일만 하셨는데 그 유전자를 어느 정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블로그를 일주일에 1개는 포스팅하려고 하고 제 카페에는 매주 천역 정보를 올리고 있고 유튜브도 매주 영상을 올리고 부동산 매물과 시세 조사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3시간 이상은 시간을 확보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일을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꾸준히 한다면 부자가 안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꾸준함이라는 게 제가 말한 흡수, 실천, 꾸준함 3가지 중 가장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꾸준히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고 해서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거나 누가 뭐라 하진 않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널리 퍼진 투자라는 행위를 우리는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투자를 하면 부모님이나 주위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봐요. 그리고 지금 월급을 잘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굳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할 필요도 없겠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지금 부자가 되기 위한 투자나 사업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지속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학생 때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학원은 꼬박꼬박 다녔고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등 성적을 잘 받기 위해 무리해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학원을 잘 다니고 중간고사를 잘 본다고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단지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주변 환경이 세팅되었다는 점과 강제성이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학원 안 가서 어머니께 걸리면 혼나거나 해초리를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환경 설정과 강제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공부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투자를 안 해도, 부업을 안 해도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는 상황을 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 방법으로는 스터디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강의를 수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임에 가입해서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조금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스터디를 한 것도 아니고 모임을 간 것도 아니고 강의를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주변 환경을 바꾼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단지 집에 TV를 없애고 유튜브를 사업, 투자, 장사에 관한 채널만 구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의 영상만 보면서 저의 온라인상 환경을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지금 이러면 안 되겠다. 직장 퇴사하고 파이어족으로 살고 있어서 너무 부럽다. 투자로 벌써 100억을 벌었다고? 사업, 투자, 장사로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과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의 생각을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맞췄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참 좋아졌죠. 그냥 누워서도 나의 환경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온라인상 저의 환경을 바꿔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제 유튜브 채널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면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경제적 자유에 대한 콘텐츠도 꾸준히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꽤나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하니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부자가 될 사람들이 겪게 되는 3가지 현상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지식과 경험을 흡수하기, 실천하기, 꾸준하게 하기, 이 3가지가 있는데요. 나는 이 3가지 중 어떤 점이 부족한지 생각해보고 보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